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후딱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네. 이번엔 더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왜요? 이제 동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동물을 사랑하고. 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도 신비의 세계 퀴즈 탐험. 그 알고 정도로 있습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재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재영 수의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고양이들과 함께? 네, 뭐 고양이도 있어. 저번에 방송하고 나서 너무나 에너지를 얻어가지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 그 얘기 잠깐 했죠. 뭐 사람 얼굴 보고 맞아요, 고양이상 맞아요. 막 근데 네. 사람 관상 보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강아지상, 고양이상. 또 고양이상이다. 또 여자분들 이렇게 눈 크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새침하게 생긴 그런 얼굴도 고양이상이라고 하는데 도도한 거. 세련되고.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상인 것 같아요? 고양이상 같습니다. 고양이상 쪽인 것 같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추상 같습니다. 시추. 제가요? 네네. 시추. 맞다. 시추예요? 네. 너무 귀엽다. 정말 너무 귀여워요. 나 곰상이라고 그러는데 곰상. 곰상보다는 시추 아주 시추? 예쁜 멋진 네네. 시추상. 아유, 감사합니다. 샴 우리 샴이라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네네네. 샴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품이 있고 우아한 네. 말씀으로. 네네. 네. 아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원장님은 보통 원장님은 사실 좀 약간 저는 페르시안을 많이 닮았어요. 페르시안. 네네. 맞아요. 네. 페르시안이 또 얼굴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눈도 부리부리하면서 네. 이렇게 아니 근데 체격은 불독인데 네. 몸은 그래서 얼굴만 그렇습니다. 얼굴은 너무 귀여우세요. 얼굴은 고양이, 몸은 강아지. 오늘 약간 분위기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강아지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근하고 맞아. 예. 사람들한테 딱딱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부드럽고 그렇죠. 이런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이미지로 따지자면 원장님은 딱 강아지상이세요. 근데 그거는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오해인데요. 그런가요? 예. 고양이라고 보지 않고 강아지를 대비해서 고양이를 보는 시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의 어떤 친근함이라든지 뭐 사람이 따르는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걸 고양이하고 대비했을 때 고양이는 개인이 도도하고 센치하고 독립적이고 뭐 혼자 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그 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봤을 때 고양이를 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고양이가 갖고 있는 매력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양이에 굉장히 매력이 많은 동물입니다. 왜냐면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집이 계속 강아지만 걔만 키우다가 1년 지금 6개월, 7개월 됐거든요. 처음으로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때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가족들이 다 고양이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워낙 그 강아지 파들이어가지고 반대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렇죠. 완전 매력에 반했어요. 아니 예전에는 우리 애견인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애묘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방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지고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양이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보호자들 대상으로 보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그 여성분들이 고양이를 좀 많이 키우십니다.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키우는데 보편적으로 한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좀 무서워하긴 해요. 네. 근데 그게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모 방송에서 나왔던 뭐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전설의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 상여당이 나오거나 사람이 죽어가거나 부정적인 뭐 어떤 장면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왜 그래?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그 쇠뇌에 딱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신 같은 게 사실 네. 검은 고양이 이래가지고 네네. 노래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외국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검은 고양이를 보면 검은 고양이 내로 아니야, 내로? 네, 맞아요, 맞아요. 검은 고양이 내로 귀여운데 왜? 반대로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만화의 어떤 일본 문화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만화의 고양이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들 많이 이 문화적인 어떤 익숙하게 된 나이에 있는 세대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저는 광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광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모 회사의 냉장고에 페르시안 고양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로 굉장히 고양이 인구들이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저희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고양이 숫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이 얘기는 오늘 원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 그 지인분께서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네, 가장 네. 원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인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네. 정말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데 네, 하세요. 자, 강아지는 주인이고 네. 그리고 고양이는 네. 집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무슨 동물을 상점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냐고. 집사가 뭐냐고 막 네, 네, 네. 이러시거든요. 네. 자, 어떻게 이런 명칭이 만들어졌고 네, 왜 그런 거예요? 강아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축화가 훨씬 빨리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냥을 하지 않았을 때 먹이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심이 발달되는 그런 늑대과에서 출발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고양이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가축화가 되지는 않은 동물입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화가 됐다고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양이는 한 손은 집사의 어떤 집 같은 공간에 손을 대고 있지만 세 발 중에 한 발은 집사가 됐지만 세 발은 야생의 어떤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양이가 사막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냥의 어떤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추수를 하고 창고에 담아놨던 그 창고에 설치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냥감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냥감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우리가 데려오면 옛날 같은 지금은 덜하지만은 목줄을 해갖고 개조심 해갖고 문 앞에 키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디 못 가게 집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 입장,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 농작물을 지키는 그런 사냥꾼의 어떤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하면 사냥을 못 하니까 이 친구들은 자유로운 어떤 영혼을 갖고 같이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 봤을 때 사람을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필요하는 대상이잖아 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을 봤을 때 신이야. 나를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관리해주는 대단한 신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니들이 밥도 주지, 간식도 주지, 인테리어도 해주지, 장난감도 사주지, 놀아도 주지. 니들은 열심히 사는 내 신하야, 내 집사야, 보호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네요. 네네. 이 관계는. 맞아. 네네. 그리고 고양이 개 아까 이제 키우는 거 얘기 좀 했었는데 그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고양이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네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이 개가 집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오면 막 달려나고 반갑다고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진 거고 젊은 친구들은 사실 밖에서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일하고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강아지처럼 덤비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대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왔어? 나 네 마음 알아? 하면서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고 이렇게 막 많이 손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또 키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조용한 학대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혼자 잘 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와서 필요할 때만 오니까 내가 손길을 아무도 안 줘도 얘는 잘 생활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게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 생각하는 순간에 고양이는 학대를 받는 겁니다. 고양이도 나름대로 스킨십도 필요하고 고양이가 가장 보호자를 봤을 때 정말
강아지 예를 들면 현관의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왔다. 네. 그럼 강아지는 100m를 쏜살같이 와서 그쵸. 막 빛에 꼬리- 속도로 꼬리- 와가지고 예, 탁 반기죠. 난리나요? 네, 꼬리 치면서 반짝반짝 뛰는 어떤 예, 어깨까지 그런- 점프합니다. 어깨까지. 그런데 고양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문에 딱 오면 한 두세 발자국 딱 보고 싹 돌아요. 그리고 그 스크래처판이라는 공간에 가서 막 긁습니다. 이게 나는 너무 좋아해. 이 표현을 고양이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갖고 있는 습성과 본능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아, 고양이가 정말 매력이 있는 동물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문화가 고양이에 대한 이해의 어떤 폭이 적기 때문에 아마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고 그걸로 해서 조용한 학대가 시작될 근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둘 다 사랑스럽네요. 네, 방식이. 그럼요. 네, 네. 둘 다 사랑스러운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양이 이 몸짓 네. 사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 사람하고. 네. 그래서 이게 몸으로 하는 네. 이 몸짓에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오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고양이와의 대화, 이 몸의 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도. 네. 처음에 그 오해를 하지 말자. 이래서 고양이 그거 아세요? 고양이가 옆에 강아지들이 오고 이렇게 할 때 꼬리를 막 흔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그럼 거의 되게 반갑잖아요. 이렇게. 네, 프로펠러 수준이죠. 막, 네, 네. 막 이렇게 흔들고 오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네. 고양이가 옆에 와가지고 꼬리를 딱 들고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고양이, 강아지하고 차이점이요. 표현하는 게 틀립니다.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 굉장히 애교스럽고 굉장히 어떤 좋다는 어떤 표현을 하는데 고양이를 만약에 빗질을 한다든지 발톱을 깎는다든지 했을 때 고양이는 한 번은 참거든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표현이 꼬리를 옆으로 툭툭 친다. 네. 그러면은 아,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만해야 되는데. 경고를 일단 알리는 경고를 거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사적인 어떤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꼬리를 흔든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 스탑하고 그냥 풀어주는 게 낫지. 그걸 계속 아, 꼬리 치니까 좋다라고 꼬리가 이야기하면 안 아니야. 되고요. 네. 고양이가 가장 건강한 상태는 거실 한 가운데를 아주 꼬리를 딱 세우고 네. 아주 워킹하는 것처럼 모델이 워킹하는 것처럼 걷는다. 아, 이해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건강의 어떤 증상으로도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가 근데 확 쓸 때가 있던데, 꼬리 털이. 아, 그거는 공포. 공포구나. 무섭고, 네, 어떤 불안감 때문에 털을 세우면서 꼬리를 이렇게 세우는 꼬리가 경우도 막 있다. 보통 때 네네. 3배가 돼요. 네네. 자기가 좀 크게 보여서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크니까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경고성이 네. 약간. 네. 왜냐면 제가 아까 그 꼬리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처음에 한번 당했거든요. 네.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니었어. 아니고. 네. 그래서 공부를 막 해보니까 그러니까 딸이 그걸 딱 하고 나서 내가 확실히 얘를 꼬셨어 네. 이래갖고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가족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줄 알고 다 몇 번씩 다 핥힘 당하고 난 다음에 고양이 이거 오래 키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뭐 유튜브 막 찾아보니까 네, 네. 망한 거죠. 아니, 예전에 그 톰과 제리라 만화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쥐, 고양이, 개, 요렇게 이제 힘의 순서가 네, 이어지는데 실제로는 고양이가 개를 많이 패던데요. 그 양양이치기라고 그래요? 양양펀치. 네. 고양이는 그 아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타고난 어떤 사냥꾼이다. 고양이의 어떤 본능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거나 다른 애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다른 어떤 동물들이 들어오거나 고양이가 똑같습니다. 고양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아주 철저한 영역 동물이고 독립적인 어떤 사냥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저희 집 고양이는 그 스코티시 폴더라고 스코티 폴더가 혹시 그 장하시는 고양이 보셨어요? 네. 거기 눈 동그란 네. 아이. 너무 귀엽죠? 그쵸. 너무 귀엽죠? 그 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귀여워요. 과묵한. 네. 근데 그 아이인데 좀 과묵하죠. 네, 과묵해요. 말이 없어요. 목소리 듣기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네. 어디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아니 말을 안 한다고. 말 자체를? 네. 그 주로 있는 곳은, 머무르는 곳은?
다 모든 공간이 다 자기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고 말을 안 하는 말을 거예요? 안 해요. 고양이는 본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고양이는 몸짓 언어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옹야옹 안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울음소리를 듣기가 네. 힘들어요. 우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인간하고 인간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내는 소리지 고양이가 본래 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사냥하는 영역 동물이면서 사냥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질주를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고양이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포복을 낮은 포복을 하고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게 되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애들도 사실 울질 않습니다. 발정음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거고 다른 고양이하고 싸움을 할 때도 야옹야옹 울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막막막막 짖고 네. 그러지만 고양이는 몸을 쳐운다든지 짧게 칵 한다든지 이런 짧은 단어를 사용하지 네. 울진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를 응석을 벌이거나 먹이를 원하거나 배고플 때. 네, 배고플 때 이렇게 하는 어떤 소리가 우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애교가 더 많아지면 많이 울 겁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필요할 때만 약간 문 열어달 때만 네네. 야옹 이렇게 그러면 하고. 이제 네네. 뭐 근데 얘가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거실을 걸어가다가 네. 저랑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화장실 갔다 네. 오는 저랑 만났어요. 이렇게 딱 만났어. 만났어. 딱 만나자마자 눈을 딱 쳐다봤어. 마주쳤어. 쳐다봤어. 그러더니만 갑자기 걸어오다가 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러덩 누워 배를 딱 네네. 하고 벌러덩 누워? 바로 딱 그냥 네. 바로 누워가지고 왜 뭐? 좋다는 표현입니다. 아 좋다는 거래요. 그런데 강아지는 아주 그 복종심에 배를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양이는 좋다는 표현과 또 다른 의미가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만져줘도 되는데 그때 꼬리를 또 싹 친다. 살랑살랑 한다. 그러면 만지면 안 돼. 그러면 바로 mov니다. 그래서 힘드네. 네, 자기 어떤 아마 우리 그 MC님을 굉장히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복부를 보인다는 것은 사냥꾼인 그 고양이가 복부를 보인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장기를 보여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지 않고 뭐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제가 같아요. 이 얘기 듣고 되게 기뻐하실 줄 아셨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식구들한테 눈 마주치면 다 그냥 불러다 묻기 때문에.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 고양이네요. 네, 아주 그 생존의 어떤 방법을 아는 고양이 같습니다. 좋아요. 그 여기 뭐 본인 고양이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양이, 강아지 얘기 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국경 없는 수의사의 대표입니다. 우리 김재원 원장님.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여기에 또 명예회장님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저 한국 고양이 이 수의사회를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계기가 있습니까? 또 언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요. 2002년도에 만든 오래된 20년 됐는데요? 20년 안 되고 2012년이네. 2012년. 네. 네네. 세월을 너무 많이 갔네요. 예, 예. 2012년도에 예. 고양이를 좋아하는 선생님들 몇몇이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이 굉장히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 무분별한 어떤 질병이나 건강 상식들이 전문가의 어떤 소견이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너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카더라 뭐 이런 네네. 거. 그게 이거는 궁극적으로 고양이의 어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고양이를 얼마나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수의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고양이 수의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식 출범은 2012년도 네네. 이렇게 하셨고, 현재 어떤 활동을 그럼 하고 있습니까? 뭐 그 과정 중에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길고양이에 대한 그 긍정적인 문화, 네. 그리고 그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있고, 잘 집에서 어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즈라는 회사하고 한 50회 전국을 춘천부터 제주도까지 돌아다니면서
네, 50회에 걸쳐서 어떤 보호자들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진행을 했더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동네 고양이들에 대한 길고양이 문제가 네.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되고 해서 군집 TNR이라는 그렇죠. 네네 네. 그 어떤 의료 봉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또 고양이만 키우는 보호소들이 있거든요. 네. 관리하는 보호소에 어떤 사료 지원이나 이런 대부분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진행했고요. 또 매년 1년에 2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들도 고양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외국의 어떤 문물들을 좀 그때그때 잘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유능한 스피커들을 모셔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도 했고요. 제가 제일 기억 남은 것은 아시아 쪽에 고양이를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모임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의 JSFM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KSFM이라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코리안 숏, 한국에 있고 JSFM이라는 일본의 어떤 고양이 수의사회가 있고 대만의 고양이 수의사회가 있고 중국은 없는데 중국에 비슷한 단체가 있어서 4개 국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시아 고양이 수의사회를 좀 공식적으로 발족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런 행사를 진행했고요. 외국에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 1000명 정도가 같은 고양이 주제를 가지고 학회를 같이 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양이한테 사랑에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이 계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수의사가 다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임상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병원을 이렇게 하면서 네. 저희 지역에 제가 하고 있는 병원 가까운데 서울여대라는 어떤 여자 대학교가 있죠. 있습니다. 그 여대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 300g 정도 된 아이고, 그 환자네. 굉장히 영양실조가 심한 상태에서 왔는데 이제 개에 준하는 이제 치료를 좀 했더니 얘가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한 학생들 한 서너 명이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막 사니까. 아유.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고양이에 대한 뭐 건강, 생리라든지 해부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았다면 이건 자신 있게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런 계기에서 고양이에 대한 매력이 빠졌고 그 고양이가 이제 동네 고양이였거든요. 이 고양이에 대한 동네 고양이에 대한 실태, 동네 고양이의 어떤 좀 우리 어떤 같이 이웃이면서도 굉장히 참혹한 어떤 현실을 좀 목도했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에 저희도 처음에 고양이 키울 때 새끼 고양이로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새끼 고양이로 데리고 오잖아요. 네, 반려동물 네, 할 때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너무 어렵거든요. 네네. 1년이 제일 1년? 네, 1년. 데리고 와서, 태어나서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들은 또 특히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고양이들은 바로 뭐 입양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동네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업어온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얘들이 어떤 엄마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서 꼭 구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한다면 바로 집에 데려가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건강검진 같아요. 먼저. 왜냐하면 고양이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질환도 있지만 또 사람에게 또 옮길 수 있는 질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집에 혹시 또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그 반려동물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충분하게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키우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 하던데 길냥이 뭐 얘기하다가 요즘은 또 개냥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냥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개냥이가 사실은 품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래요? 아니면 교육시켜야 만들어져요?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개냥이라는 표현을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고양이의 본성과 습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지만이 고양이가 건강할 수 있거든요. 네. 개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강아지에 대한
행동과 본능의 습성을 대입해서 보는 어떤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갖고 있는 그리고 강아지가 갖고 있는 습성이 너무 틀리거든요. 한 예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잡식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아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줘도 사람 먹는 거 줘도 생존을 해요. 근데 고양이는 순수하게 100% 육식성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급여가 되지 않으면 실명을 한다든지 심장병이 와서 죽어버립니다. 아이고. 그 영양분 중에 타울린이 만약에 부족한. 예. 그래서 강아지가 고양이 사료를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경우에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강아지 사료를 먹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어떤 틀리기 때문에 그 명칭이 주는 개냥이라고 이야기하는 명칭이 주는 게 먹는 거라든지 습성이라 이런 게 많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성격이 맞아요. 굉장히 포악했던 애가 굉장히 온순해지고 친근감 있이 다가오는 뭐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고 이제 친근감 있게 되게 살갑게 네, 애교 네. 부리고 네, 하는 네, 그 네. 애교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격은 어찌 보면 부성애를 많이 담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성격을 고양이들은 담게 고양이들이? 되고요. 예. 그리고 엄마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얼마나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먹이 공급은 어떤 충분했는지, 그리고 출산할 때 어떤 안정된 공간에서 출산을 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은 교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쵸. 알 수는 없어서 자 그러면 개냥이처럼 정말 좀 온순하고 살가운 어떤 그런 식구를 좀 만들고 싶다. 왜냐면 한 집에 사니까 친하게 잘 지내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2주에서 네. 생후 2주에서 7주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어떤 환경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 성격은 100%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건 사회화 시기라고 이야기해서요. 네. 그때 남녀노소 네. 그러니까 어린애와 노인과 남녀의 어떤 성별의 여러 사람 그리고 여러 환경을 많이 접해주게 되면 네. 고양이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게 나의 길이구나. 네,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의 그런 길이야. 환경에 대해서 접촉이 없이 그냥 혼자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딱 키우게 되면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떤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2주에서 7주 사이에 많게는 3달까지 충분하게 환경을 많이 적응하게 해주면 개냥이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오해가 진실이에요, 이게. 네. 사실은 고양이들은 외로움을 타지 않고 혼자도 잘 있을 것이다. 이게 오해잖아요. 네, 그게 조용한 고양이들도 학대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면서요. 조용한 학대입니다, 그게. 그게 조용한 네, 학대래요. 네, 네. 그리고 고양이들은 그러면 스킨십을 이렇게 만져주고 네. 네. 또 만지는 또 부위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네. 왜냐하면 뭐 발을 네. 뭐 만지면 안 돼, 꼬리를 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아니, 게 근데 있다고 하던데. 개들에 비해서 개들은 이렇게 만져주면 되게 좋아하고 막 만져달라고 들이대는데 네. 고양이들은 저희 선입견이 있어요. 좀 싫어할 것 같고 제가 친구네 고양이도 만져봐도 잠깐 안으면은 막 도망가려고 뛰쳐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네. 좀 고양이 본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고양이가 한 30cm 정도 아마 서 있을 거예요, 바닥에서. 네네네. 그런데 1m 한 70 정도 사람이 등치가 자기보다는 한 굉장히 큰 사람이 갑자기 쑥 오게 되면 네. 고양이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한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와 소리까지 지내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봤을 때 등치가 큰 사람이 오는 어떤 그 공포감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접근하는 것을 좀 앉아서. 우리도 들이누워서 우리도 네, 들이누워서 애들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가 사람 애들 할 때도 좀 눈높이? 눈높이에서 하는 것처럼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싫어하는 부위들은 다리라든지 다리. 꼬리라든지 꼬리. 등이라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본능도 있지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본능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는 것은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고양이의 발톱은 사냥꾼의 어떤 가장 무기는 발톱이거든요. 그렇죠. 발톱을 하는 것은 사냥꾼의 어떤 무기를 뺏는 행위를 갖기 때문에 고양이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서 눈을 마주 보면서 마주 보고. 네.
위에서 접근한 것보다는 턱이라든지 뺨이라든지 이런 데를 만져주면 네. 굉장히 고양이는 턱이나 좋아하셔요. 얼굴 이렇게 네네. 콧잔등은요? 콧장등도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거 아시죠? 고양이 그 왜 기분 좋을 때 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소리. 네, 그 골골거 소리. 네네네. 골골송이라고. 네네네. 네. 골골송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상태에서 나타내는 어떤 소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 또 내는 어떤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고양이 골골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파장이 20Hz에서 한 150Hz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냈을 때, 프랑스에서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그 주파수와 똑같은 걸 했더니 골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심신이 굉장히 안정되는 호르몬들이 네. 그런 그 분비물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자기가 아프거나 했을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을 때, 편했을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 박사님은 기분 좋을 때 어떤 소리 내세요? 저요? 하! 되게 경망스럽네. 왜냐면 저희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거든. 기분 좋을 때. 늦둥이 딸내미랑 장난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기분 좋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휘파람을 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도 그런 거 기분 좋은 거는 아플 때 분간을 잘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야지 우리가 케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양이의 어떤 언어를 네. 사실 고양이의 사람 언어를 배우자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고양이 언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훨씬 서로의 어떤 행복한 어떤 공간에서 그러게요. 생활할 수 있을 우리 거예요. 반려동물들이 참 말을 할 줄 알면 얼마나 그것도 섬찟하겠다. 근데 야, 나 왔어. 그럼 고양이가 밥 먹어. 얼마나 무서워. 그래도 무서울 것 같아. 맞죠? 야, 나 어디 아프지? 다리 좀 주물러봐. 그럴 수 있잖아. 꾹꾹이 해주면 됩니다. 꾹꾹이.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고양이를 한번 키워볼까 이러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또 우리 예전에 옛말에 개하고 고양이가 또 앙숙이다. 앙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런 남녀가 있잖아요. 결혼을 사귀었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남자가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여자가 있는데 진짜 그런 고민들 봤어요. 맞아. 근데 둘이 결혼을 했을 때 연애할 때는 결혼했을 때 누구 하나 보낼 수 없잖아.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네. 고양이는 수평 운동을 합니다. 네. 고양이는 수직 운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넓은 공간보다는 강아지는 좀 넓은 공간이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산책이 꼭 필요한 동물이라면 고양이는 수직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캣타워라든지 높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생활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맞아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아지나 고양이는 나이가 비슷한 그러니까 새끼 때 같이 키우면 이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아 시기 때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사이아 시기 때 다른 어떤 적대적인 어떤 관계로 만나지 않거든요. 친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 나이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새끼 때 키워야 돼. 네. 새끼 때 키우고 만약에 하더라도 똑같이 그 어떤 성견이 있다. 나이 먹은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를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도 하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의 배열을 잘 해주면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수평 운동을 할 수 있는 수직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배열이 하시면 굉장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높은데 무서워하거든요. 네네. 걔네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공간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동물 프로그램 봐도 새끼 때부터 키우면은 새끼 강아지랑 새끼 호랑이를 키워도 호랑이가 커도 강아지 안 잡아먹어. 맞아. 그러니까 얘는 내 친구니까. 그게 사이아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지 그냥 한눈거리죠. 그쵸. 호랑이한테는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고양이 전문 병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원장님? 맞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6군데에서 10개 미만 정도 전국에 전국에 10개 미만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만 전문으로 그렇지. 하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참에 고양이 전문 박사님이고 신을 그렇죠. 뭐 모셨으니까 네. 달인을 모셨으니까 물어봐야 돼, 고양이에 고양이 대해서. 과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 고양이 전문 그렇죠. 이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라도 배워갑시다. 일단은 고양이가 자주 걸리는 질병부터 좀 궁금해요. 아, 맞아. 네.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이 우선이니까 뭐가 자주 걸려요? 일단 어렸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결막염이 많이 오는데요. 아, 고양이들이. 고양이는 허피스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결막염이 주로 많이 오게 되고요.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 설사가 그냥 설사가 아니라 혈변을 보는 피를 그냥 싸는 범백혈구 감소증이라는 굉장히 어떤 치사율이 높은 병이 있거든요. 이런 병이라든지 귀에 있는 외부 기생충, 귀 진드기들이 사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피부에 이제 피부병 중에 이제 곰팡이 피부병들이 좀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 얘들 뭐 이렇게 병이 많아요? 네네, 많죠.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강아지는, 그리고 고양이는 병원에 와서 이제 보호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밥을 안 먹는 병만 있는 줄 압니다. 오.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라고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으면 오. 그래서 밥을 안 먹는 병은 그냥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복수가 차거나 흉수가 차는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이고 나이가 먹어서 올 수 있는 게 이제 호르몬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병 설사, 당뇨병도 많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치료 중에 뭐 혈뇨를 보거나 심장이 망가져서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심장병 뭐 이런 병들 뭐 주로 많이 근데 오는 것 같습니다. 물을 안 먹어서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고양이들 물을 싫어해서 안 먹는 걸 어떡해요? 고양이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막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물을 급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적다 보니까 고양이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유전적으로 발전을 했냐면 사냥감에 있는 체육 성분이나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충분하게 보충을. 네, 충분하게 자기가 한 방울의 물이라도 빼내지 않고 자기가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오줌 냄새가 진하면 진할수록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부전이 오거나 그래요. 병이 생기게 되면 오줌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고양이 냄새가 없다. 그러면 얘는 나이가 한 5살 이상이다. 그러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양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기가 물을 많이 먹지 않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먹게 되면 신장에서 과부하에 이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 이제 신부전이거든요. 물을 많이 먹임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양이 수염이 닿는 물그릇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좀 수염이 닿지 않는 물그릇을 한다든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분수대라든지 이런 물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캔에다 물을 좀 타서 좀 사료를 먹을 때 같이 급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물보다는 좀 우유라든지 우유 많은 사람 우유 말고요. 고양이 우유라든지 캔 국물이라든지 이런 거 타서 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장님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수염에 젖는 걸 싫어해요? 수염은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들은 사냥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사냥을 언제 하죠? 배고플 때. 시기가요? 밤에 하지 않나요? 밤에? 네. 고양이들은? 고양이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에요. 야행성이죠. 야행성이어서 사실 시력으로 얘들이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후각이나 청각으로 하는데 잡았을 때 이 수염이 그런 감각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대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정도로 하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인지를 아는 게 이제 수염의 역할인데 이 수염이 물그릇에 닿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깨끗한 물을 좋아하니까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어떤 물그릇보다는 사기 그릇이나 뭐 깨끗한 유리 그릇 하면 깨끗하면 이게 지저분하지 않다.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양이는 단맛을 못 느낍니다. 단맛을 못 느껴요? 네네. 야. 고양이는 육식성 동물이라서 사냥을 하잖아요. 거기에 단맛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단맛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 줄 필요가 없네. 사탕이나 이런 거. 초콜릿 줘도 모르겠네요. 초콜릿 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네네. 초콜릿 주면 병 걸립니다. 안 되고.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고양이 또 아까 상식적으로 고양이가
비 올 때는 잠만 잡니다. 비 올 때요? 네. 예. 고양이는 비 올 때 비 맞고 사냥감이 없는 상태에 나가면 비만 쫄딱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 올 때는 잡니다. 아. 네네. 저 비 올 때 비 구경하던데요? 네. 창가를 보는 것은 하지만 네. 예, 잠을 많이 잡니다. 야, 그 일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알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도 몇 가지 알아봅시다, 이참에. 아니 뭐 저기 우리 뭐 좀 용어들 또 뭐 있어요? 좀 알아둬야 될 용어들. 흔히 이제 병원에 이제 저희도 진료할 때도 그러고요. 네. 감자를 얼마나 캤나요? 맛동산이 어떤가요?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예요? 맛동산요? 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맛동산이 고양이 변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근데 그 모래에서 이게 변을 싸기 때문에 맛동산 형태와 똑같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맛동산이 잘 생산을 하나요? 라고 물어본 것은 건강 상태가 변을 잘 보는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맛동산. 감자를 얼마나 캤나요? 라고 이제 감자 뭐잖아요. 물어보면 감자탕 좋아하는데. 네네네. 감자 어떤 거예요? 또 감자는 모래에다 이제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네. 이게 뭉친 모래를 쓰거든요. 네. 그 오줌을 싸게 되면 오줌이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 주먹, 애기 손, 깐난 애기 주먹 손만큼 이제 크거든요. 감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네. 감자가 얼마나 캤나요? 맛동산이 많이 잘 만드나요? 라고 네. 이제 건강 검진을 왔을 때 그런 이제 얘기를 또. 물어보면 네네. 저 어떻게 맛동산 어떻게 잘 나와요? 그쵸. 감자 잘 나와요? 네네. 항상 확인하죠. 맛동산 감자 다 잘. 네네네. 맛감자. 수학을 잘 해야 됩니다. 네네. 항상 확인하죠. 맛감자에 맛감자. 네. 자, 그리고 이제 양아치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그것도 있어요? 네. 그 뭔데요? 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뭔데요? 방송용이에요. 이거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거,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래요. 많이 하는. 그래요. 양아치, 고양이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간식을 줬는데 그만 먹고 딱 돌아서서 가버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 고양이가 하는 행동 먹튀나 이런 게 했을 때 양아치네 이러고 지 할 것만 하고 먹고. 그리고 식빵 자세 이런 거 앉아 있을 때 그 자세가 식빵 보통 자세. 이제 우리가 애들이 자는 게 이제 아주 편했을 때는 길쭉하게 뭐 하지만 네.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앞다리를 안쪽으로 가슴 앞에 두고 뒷다리 돼서 이렇게 모아서 자는 어떤 그런 그 잠자는 형태를 귀엽던데. 네네, 그 자세가. 식빵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우리 1부 때 이제 민키 얘기 잠깐 맞아, 했었는데 맞아요. 원장님 그 28년이나 네, 함께 네. 했다면서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언제 그 친구가 갔어요, 하늘로? 작년 8월 달에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아니요, 지금도 예전한 그래요? 어떻게 그 아픔을 우리 펫 로스 증후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보호자들을 이제 진료를 하고 이제 그 좀 병 걸려고 빨리 뭐 고양이 별나라로 가는 보호자들을 이제 많이 하면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민키를 고양이 별로 보내고 나서 소통을 보내고 나서의 어떤 그게 정말 좀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오래. 28년은 정말 뭐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근데 원장님이 그 친구만 보낸 게 아닌 텐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또 민키하고 어떤 게 좀 더 교감이.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셨어요? 얼마큼 힘드시고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열심히 사니까 그리고 저는 민키하고 생활을 하면서 민키가 신장이 좀 안 좋아서 마지막에 이제 신부전 때문에 돌아갔었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저는 민키가 10년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가 하루 사는 것은 고양이에 대한 10년을 산다. 실질적으로 고양이 사람 나이 1살 먹은 게 고양이 나이는 4년을 사는 거 한 4년 정도 되죠. 네네. 그래서 신체 나이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28살 먹은 민키는 하루 사는 게 저는 10년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네가 하루 했던 그 어떤 삶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아마 제가 민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어떤 삶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생명력에 대한 어떤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민키가 그렇게 이제 오래 장수를 했는데 저기 신부전적으로 고생을 했지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장수 비결. 이거 일단 엄청나거든요. 우리 민키는요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키는 안 그래요. 자기가 왕따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공주처럼 살았다. 아주 도도하게. 그러든 말든.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뭐 전기 공사를 하게 되면 좀 소리가 그쵸. 나서 고양이들은 좀 숨거든요. 놀라죠. 네, 놀래고. 그런데 민키는 뭐 이 사람들이 제 일을 잘하나 아주 끝까지 봅니다. 감독을 또. 네, 감독을 할 정도로 끝까지 보면서 그 환경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인테리어 새로 하고 나서 딱 거기에 풀어주면 네. 다른 애들은 냄새가 틀리기 때문에 좀 숨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물을 또 아주 잘 먹었고요. 소식을 하고 충분하게 운동을 하는 네.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물을 많이 먹고 소식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했던 게 아마 민키의 건강 비결이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도 네, 이 삶의 동반자이신 김재영 원장님의 또 지극한 네. 이런 애정과 네. 네, 아낌없는 배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28년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그 병원에서 같이 키우는 고양이들 말고 네. 지금 자택에서도 같이 있는 네, 네. 애들도 있어요? 네, 네. 한 몇 마리 정도? 한 명 있습니다. 한 마리 또 있으시고. 고양이고. 그 애도 한 18년 정도 됩니다. 장수마을이에요? 장수마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우리 김재영 원장님의 정말 소중하고 예쁘게 키웠던 민키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저 반려묘를 좀 키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좀 이런 거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네, 당부해주고 싶은 거. 네, 당부하고 싶은 이런 말도 거.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고양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소유의 어떤 개념보다는 같이 평생을 같이 벗처럼 같이 생명체가 같이 공존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열암에서 무덤처럼 그러니까 한 번 책임진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양이라기보다는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김재영 원장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